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중심 이론과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담 이론을 했죠. 상담 이론은 행동적 접근, 인지적 접근, 그 다음에 정의적 접근으로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의적 접근 중에서 정의가 뭐냐면 정서예요. 정서적으로 접근한 상담 이론 중에서 인간 중심 상담 이론과 실존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는 이건 이제 잊어주시고요. 여기서는 먼저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이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펜으로 쓰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 로저스가 했죠. 그 다음에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존 중심,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인간관이 뭐냐, 그 다음에 부적응의 원인이 뭐지? 특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적응의 원인이 뭐냐, 부적응의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 상담 목표가 찾아야 되겠죠? 상담 목표는 뭐니? 그 다음에 상담 목표를 찾고 그 다음에 상담 절차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거 좀 더 위에 써야 되는데 절차가 길거든요. 그 다음에 상담 기법, 그 다음 장점과 단점을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존 중심 상담 이론과 이거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먼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쭉 정리하고 다 한 다음에 실존주의 상담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인간관은요,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능력도 가진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봤죠? 이렇게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에서는요, 인간의 행동을 결정론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과거 경험의 결과야.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어. 그 다음 행동주의는 SR의 연합이죠. 이거 아직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아직 안 했지만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인간 행동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결정론적 사고로 봤어요. 근데 여기 상담 이론이 누구 거냐면 여기는 로저스예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이걸 반박했죠. 아니야. 이 두 가지 이론은 인간은 결정론적인 존재다라는 거를 반박했어요. 이 로저스와 매슬로우도 이제 반박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인간주의 심리학이다 해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얘가 반박했어요. 로저스와 이제 매슬로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얘는 자아 실현의 능력도 지닌 존재다 라고 해서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인간을 봤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특징은요, 과거보다는 지금 여기에에 초점을 맞춰요. Now and here.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그 다음에 정서적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면보다는 뭐에 초점 맞춘다. 정서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춰요. 자, 그 다음에 부적응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원래 부적응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에 다들 초점 맞추잖아요.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지금 특징하고 있어요. 얘는 그 내담자의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강조해요.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로저스가 말한 부적응의 원인은요. 자, 잘 보이죠? 잘 보이는지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겠더라고요. 자, 부적응의 원인은 이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괴리를 느끼는 거예요. 현실적 자아의 괴리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일치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 자아. 내가 바라는 삶은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야. 근데 현실적 모습도 현실적 자아도 똑같아. 그럼 그냥 가족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 그럼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가 똑같죠. 원이 이렇게 일치해요. 그럼 얘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상적 자아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는 막 권력이 많은 사람이야. 막 국회를 왔다 갔다 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야. 근데 내 현실적 자아는 아니야. 막 백수야. 그럼 현실적 자아가 괴리가 너무 심하죠. 그럼 이게 이제 괴리야. 달라. 그러니까 부적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기만 해도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좀 겹치기만 해도 이것도 괴리가 있으니까 부적응을 발생하겠죠. 그럼 상담 목표는 뭘까요? 이 괴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를 통합시켜주는 거예요. 이 절차를 볼 건데 그게 이상적 자아, 자기 개념과 현실적 자아를 이제 현실 경험이에요. 그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목표는요. 일단 써볼게요.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심리적 성장. 심리적 성장을 강조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담자가 심리적으로 성장을 해야 이게 괴리가 생기지 않아요. 아,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해. 이런 심리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담 목표, 얘가 이제 이상적 인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영어를 좀 쓰면 좀 쉬워요. 그냥 fully functioning person. fully functioning person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거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누구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자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자각한 사람. 그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게 경험에 되게 개방적이에요. 경험에 오픈마인드인가 봐요. 그죠? 어떤 경험이든 내가 호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산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충실한 삶. 그 다음 계속 개방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변화하는 사람들. 고인물이 아니에요. 내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상담 절차가 있어요. 상담 절차는요. 먼저 자기 감정을 탐색하고 알아차리고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의 탐색과 방출이에요. 내가 감정을 다 탐색하고 막 방출했어요. 이건 부정적 감정도 방출하고 긍정적 감정도 다 방출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 이해, 자기 이해와 통찰이 생겨요. 우리 원래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내 감정을 다 말했어. 그러니까 아 맞아 나도 잘못하긴 했어 하면서 마지막에는 나도 이제 느낀 바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가 자기 치유의 능력이다.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힘든 일을 막 썼어. 쓰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자기 이해에 도달하잖아요. 자기 이해 통찰을 했어. 그럼 이제 자기 개념을 이제 재조직해서 자기 개념이 생겨요. 자기 개념과 이게 실현 경향성의 통합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성의 통합. 실현 경향성이 뭐냐면 현실 경험,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경험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이 현실 경험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응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부적응 행동이 아니라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써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한 다음에 또 이거 써야 돼요. 감정의 탐색과 방출이 뭐냐면은 이게 실현 경향성에서 오는 욕구, 이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말이 좀 용어가 어려워요. 좀 용어를 쉽게 쓰면 좋은데. 실현 경향성에서 오는 욕구를 다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욕구를 표현.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책 한 5권 정도 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는데 어떤 책은 이렇게 지금 상담 절차를 3개로 써놨어요. 어떤 책은 이걸 어떻게 써놨냐면 이거를 부정적 감정을 막 방출한다. 부정적 감정을 방출한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 감정을 방출한다. 그 다음에 자기 이해와 통찰. 이건 똑같아요. 자기 이해와 통찰. 그 다음에 이게 통합.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 개념 통합. 자기 개념 통합. 그다음 적응 행동.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단계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의 탐색과 방출은 부정적 감정을 방출하고 긍정적 감정을 방출하는 걸 포함해요. 그러면은 내가 자기 이해와 통찰을 했어.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왜곡해왔던 실현 경향성, 왜곡해왔던 현실 경험. 이게 왜곡해왔던 실현 경향성. 이거 그냥 따옴표 할게요. 왜곡해왔던 실현 경향성을 이제 느끼고 이제 재조직하는 거예요. 실현 경향성의 욕구를 자각해 자기 개념을 재조직하는 거예요. 자기 개념을 재조직. 그래서 재조직했으니까 이제 자기 개념, 재조직된 거, 자기 개념과 실현, 현실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응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상담의 절차예요. 그 다음에 상담의 기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이미 2014년도에 나왔죠. 상담의 기법은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뭐냐면 무진공이에요. 저는 무진공으로 외웠어요. 무진공. 이거는 진공이 없다. 그냥 무진공. 우리 산소가 가득하잖아요. 우주에는 진공 상태인데 여기 산소가 많으니까 무진공. 진공이 없어요. 그래서 무진공으로 외웠어요. 앞잘 따서 무진공. 이게 상담 기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에요. 이렇게 길면은 저는 이제 영어로 하면 좀 더 쉽게 되는데 unconditional. 왜냐면 이건 다 쉬운 영어 단어니까요. 긍정적, positive. 그다음에 regard. 이거는 배려, 존중 이런 말이잖아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뭐냐? 이거는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 그 다음에 진은요, 진실성이에요. 이거 지금 기법은요, 상담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이런 태도로, 이 무진공의 태도로 상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이 뭐냐면, 내담자가 자기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자신의 의견,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은요, 공감적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이거는요, 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이 뭐예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이거는
이게 내담자의 감정을 느낀, 내담자의 감정을, 내담자가, 잠깐만요. 내담자가, 상담자가 내담자가 된 것처럼 내담자의 감정을 느낌. 자,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은요. 일단 무조건적인 존중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할 수가 있어요. 내담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함. 왜냐하면 상담자가 뭐 해주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니까. 아, 난 진짜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상담자가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 상담자의 자질을 더 중시해. 상담자의 자질을 더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상담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해요? 상담자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시된 거예요. 어떻게 상담할까가 아닌 상담할까보다는 뭐예요? 상담자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담자의 존재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춘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무진공의 기법인데 상담자의 자질이에요. 상담자가 무진공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은요. 상담의 대중화에 기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담자가 지금 깊이 있는 상담학을 몰라도 이 그냥 레포가 뭐냐면 공감적인 인간관계거든요. 공감적인 인간관계만 있으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공감적인 인간관계만 되면요. 그래서 상담자가 깊이 있는 상담학을 몰라도 이제 공감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공감적 인간관계. 이게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레포예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점은요. 이게 뭐 좀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단점이 있고요. 이제 실존주의 상담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자리가 좁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존주의 상담은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을 상담하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인 면을 언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고 좀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각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 자각, self. 이게 자각이 뭐냐면 awareness. 자기 자각의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얘의 특징은요, 여기도요, 지금 여기에에 초점을 맞춰요. 지금 여기에를 now and here를 강조해요. 그 다음 아까 했죠. 공감적 인간관계를 중요시. 레포죠.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의 공감적 치료관계를 중시. 그 다음 얘는 부적응의 원인이 뭐냐면요. 이거 인간 불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인간 불안을 기대 불안이라 그래요. 기대 불안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불안을 일으킨 원인이 반복되지 않을까?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을까? 원인이 또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 이게 요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안 일으키는 원인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야. 그 불안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불안이야. 그 기대 불안이라 그래요. 상담 목표는 뭐겠어요? 이런 기대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삶.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를 충분히 경험해서 자립적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능력을 갖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위기 극복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인간의 순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해요. 인간의 순정성 회복을 강조. 그래서 이게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점으로 할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면 언급에서 굉장히 추상적이다. 순정성 회복한다는 게 뭐냐. 근데 뭐 자아 발달을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 좀 약간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요. 상담 절차는 여기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존주의 상담은요, 우리 볼노브에서도 하겠지만 얘가 연속적인 이런 교육을 반대해요. 실존주의에서는 비연속적인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이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법은요, 2가지예요. 그래서 기법을 여기서 할게요. 기법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역설적 의도예요. 이건 뭐냐 하면 걱정하는 행동. 지금 이런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을 일으키는 행동을 실제로 해보게 하는 거예요. 불안을 일으키는 행동을 실제로 하게 함. 역설적 의도예요. 그 다음에 탈숙고예요. 숙고는 깊이 생각하는 게 숙고잖아요. 깊이 생각하는 걸 벗어나는 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막 기대 불안도 하고 막 불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요. 생각을 딴 데로 하게 해요. 내담자의 주의를 다른 건설적인 일에 돌리는 거예요. 건설적인 일로 돌림. 이게 기법이에요. 그래서 기법은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은요. 자, 이거 장점은 조금 이렇게. 장점은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얘가 긍정했어요. 장점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봄. 긍정적 존재로 봤어요. 그 다음에 책임, 자유 이런 걸 강조해요. 실존주의에서는. 왜냐면 실존주의가 그대로 상담해 온 거기 때문에. 자유를 강조해서 이게 인간이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의 자아 발달을 강조하는 거. 자아 발달을 강조하는 것도 뭐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죠. 특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올릴게요. 위로요. 그 다음에 아까 단점 했잖아요.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단점이 지금 철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추상적이에요. 통합적 접근. 지금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구체적인 게 부족하고 추상적인 면이 많아요. 왜냐면 실존주의 자체가 통찰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 접근으로 이게 지금 여기에 어떤 자각 이런 걸 강조해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 뭐 과거 이런 거 다 나누는 게 아니라서 통째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통합적 접근은 추상적인 면이 많아요. 그 다음 이게 철학적 접근이라 그랬죠. 실존주의를 철학적 측면으로
측면에 접근해서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 접근한 거예요. 철학적 측면이 많아서 이게 구체적인 기법이 부족해요. 기법의 부족. 이게 단점이에요. 구체적 기법이 부족하다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사실 다 했어요. 근데 실존주의 상담 이론 중에서 이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제가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를 문제집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상담 이론이 이게 2011년 27번 문제로 나왔어요. 이거 그때는 객관식이었죠? 객관식으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게슈탈트 상담 이론은 이건 실존주의에 토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출제가 됐으니까 간략하게나마 또 한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게슈탈트 상담 이론은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뭐 거의 똑같아요. 이거와 똑같이 이제 겹쳐서 생각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실존주의 토대를 뒀고요. 그 다음에 게슈탈트의 뜻을 알아야 돼요. 게슈탈트가 뭐냐면요. 이게 형태란 말이에요. 형태가 뭐냐. 개인이 자각한 자신의 행동 동기예요. 개인이 자각한 개인의 자신의 행동 동기. 똑같은 말이야. 자신의 행동 동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이게 얘가 부적응 원인이 뭐냐 하면 미해결 과제라 그래요. 이걸 미해결 과제가 나왔어요. 이게 2011년 27번 객관식이 나왔는데 미해결 과제가 뭐냐면 unfinished work예요. 이게 이 미해결 과제가 내담자의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유발한다 그래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해결 과제를 내가 회피하지 말고 알아차야 된다. 회피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미해결 과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결핍된 욕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어. 아빠가 엄격해서 사랑받지 못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결핍된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게 미해결 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심리적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랑받는 남편, 나를 좀 더 엄격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찾는 거야. 그게 이제 내 행동 동기가 되겠죠. 내 미해결 과제를 내가 알아차려야 한다고 여기서 이제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최 교사가 이제 미영이랑 같이 이제 미영이랑 최 교사가 같이 상담하는 장면을 이렇게 줘요. 그래서 아래에서 한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미영이가 선생님 영주에 대해서 어떻게 영주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영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게슈탈트 상담 이론인데 전체를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미해결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미해결 과제가 뭘 하냐면 미해결 과제는 형태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어요. 미해결 과제는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미해결 과제는 현재에 대한 자각, awareness 있죠? 자각. 자각을 방해한다. 해서 이게 이제 선지로 나와서 이걸 찾는 거였어요. 미해결 과제는 현재에 대한 자각을 방해한다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인간 중심 상담 이론과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마쳤습니다.